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투나잇의 주시은입니다. 한국 테니스의 희망이자 미래 권순우 선수가 오랜만에 우승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세계 랭킹 97위인 권순우 선수는 랭킹 100위 안에 드는 선수들이 주로 출전하는 ATP 투어와 그 바로 아래 등급인 챌린저 대회를 오가면서 경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젊은 패기를 앞세워 지치지 않는 체력과 빠른 발을 이용한 수비, 공격 전환을 무기로 랭킹을 점점 올려가고 있습니다. 1997년생 어린 나이에 한 해 한 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큰데요. 권순우 선수의 1년 9개월 만에 챌린저 대회 우승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스포츠 뉴스를 투나잇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가 3년 연속 호주 오픈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조코비치는 결승에서 메드베데프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3대0 완승을 거두며 대회 3연패를 달성, 호주 오픈 최다 우승 기록을 9회로 늘림과 동시에 호주 오픈 결승전 무패, 준결승 이후 18승 무패라는 무결점 기록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여기에 21연승 무적 행진을 이어가며 다음 달까지 세계 랭킹 1위를 확정지어 페더러의 역대 최장 310주간 1위 유지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권순우는 ATP 투어보다 한 단계 낮은 빌라 챌린저 2차 대회에서 1년 9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권순우의 챌린저 우승은 2019년 일본 게이오 챌린저와 서울 오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새 집행부에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레전드 전희경, 고기현 이사가 합류했습니다. 전희경 이사는 94 릴레이 한메르 올림픽과 98 나가노 올림픽에서 2회 연속 2관왕에 오른 간판 스타로 싱가포르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를 키워내 화제를 모았습니다. 고기현 이사 역시 2002 솔트레이크시티 2관왕으로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으로 활동해 왔는데요. 연맹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세대 교체를 위해 제33대 집행부 구성원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배구를 강타한 학교폭력 폭로가 프로야구에서도 나왔습니다. 지난 19일 개인 SNS에 초등학교 시절 당한 집단 폭행과 왕따 경험을 공개한 글쓴이는 가해자로 한화이글스 소속의 유망주 A 선수를 지목했는데요. 한화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당사자 간 기억이 다르고 근거가 될 학폭위 개최 기록이 없어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도권 소속 유명 선수 2명에게 고교 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폭로도 나와 두 구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맥갑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최철원 회장의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이 최종 거부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10년 전 일으킨 사회적 물의가 체육회 종목 단체 규정에 명시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며 아이스하키협회의 인준 거부를 통보했는데요. 최철원 회장이 자진 사퇴할 경우 재선거가 치러지고 불복하면 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필드하키에선 새로운 갑질 논란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여자 국가대표 감독을 지냈던 김해시청의 A 감독이 폭행과 폭언에 이어 선수들의 실업팀 계약금을 갈취했다는 증언이 이어진 건데요. 대한하키협회는 공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투나잇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배구에서 시작된 학교 폭력에 대한 폭로가 야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라는 이유로, 선배라는 이유로, 지도자란 이유로, 또 가진 자란 이유로 폭력과 갑질에 희생돼서 마음의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피해자가 참 많은데요. 그 어떤 이유든 폭력은 사라져야 하고 대물림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배구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연패에 빠지며 선두 자리를 위협받는 흥국생명이 최하위 추락 위기에 놓인 KGC 인삼공사와 마주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양 팀의 피할 수 없는 맞대결 함께 확인하시죠. V리그 여자부 현재 순입니다. 선두 흥국생명이 연패 탈출에 성공했고 GS칼텍스가 두 번째로 50점 고지를 밟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IBK기업은행이 승점 1점 차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3연승을 달리며 KGC 인삼공사를 최하위로 밀어냈습니다. 남자부 순입니다. 20승 10패의 대한항공이 1위, 4연승의 우리카드가 2위에 오릅니다. KB손해보험, OK금융그룹에 이어 한국전력이 5위로 본배구를 노리고 있고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지
주간의 배구 이야기 장수연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보다 더 간절한 1승이 있을까요? 흔들리던 흥국생명이었는데 결국은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흥국생명이 흥국생명이 연패를 끊어내고 선두 자리를 지켰지만 2위 GS칼텍스의 추격이 무섭습니다. 흥국생명과 승점을 3점 차로 좁혔어요. 우승 경쟁도 봄배구 티켓 경쟁도 치열한 여자부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남자부에서도 가장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팀이 현재 2위에 올라 있잖아요. 바로 4연승의 우리카드입니다. 선두 대한항공을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거뒀어요. 맞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위에 놓여있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플레이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배구 소식 장수연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리그왕 26라운드 경기 준비했습니다. 중위권 탈출을 노리는 황의조의 보르도가 강등권 탈출을 노리는 림 올랭피크를 만났습니다. 과연 누가 승점 3점을 얻고 웃었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한 주간의 축구 이야기 장지연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때 프리미어리그 1위까지 올랐던 토트넘이 최근 부진에 빠지면서 9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주말에 웨스트햄전에 출전했지만 득점은 올리지 못했고 또 금요일 새벽에 열렸던 유로파리그에선 시즌 18호 골을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강행군입니다. 네. 토트넘은 돌아오는 목요일 유로파리그 32강 2차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1차전에서 4대1로 승리하면서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출전할지 일단 지켜봐 주시고요. 자, 챔피언스리그 얘기해 볼까요? 챔피언스리그에선 바르셀로나가 파리 생제르맹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발렌시아의 이강인 선수 얘기해 볼까요? 지단이 소환될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수를 한 달 동안 선발로 내보내질 않았나. 그러니까요. 네, 의구심이 들 정도로. 발렌시아의 그라시아 감독이 그 누구보다 눈앞에서 지켜봤잖아요. 앞으로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한데요. 많이 써주시겠죠? 지금까지 축구 이야기 장지연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스스에서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의 전설 신소정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처음으로 그 분야의 길을 개척한다는 건 안 해본 사람들은 얼마나 험난한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아이스하키 불모지에서 아이스하키 종주국 캐나다로 최강국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불가능이 없다는 걸 보여준 신소정 선수. 지금은 여성 최초 남자팀 코치로 또 다른 길을 개척하고 있는 멋진 인생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명승부 리턴즈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월드컵 본선 첫 승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6번째 본선 진출만에 이뤄낸 2002년 한일 월드컵 첫 상대 폴란드와의 경기입니다. 4강 진출, 그 꿈 같은 여정의 시작인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경기 함께하면서 추억에 빠져보시죠. 명승부 리턴즈 함께하셨습니다. 어제 일처럼 생생한 한일 월드컵도 내년이면 벌써 20년이 됩니다. 월드컵 개막 직전까지 첫 승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히딩크 감독은 우리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며 자신감을 보였었죠. 그 말대로 대한민국은 4강을 이뤄내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사실 가장 놀랐던 건 대한민국! 박수를 치며 하나 되는 모습을 스스로 연출하고 보여줬던 우리 국민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스포츠 투나잇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주의 명장면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